안녕하세요. 금요일은 과학터치 시간입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송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알아볼 것은 자격루, 물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격루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간이 자격루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자격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격루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더불어 대표적인 물시계입니다. 1433년에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6월에 장영실에 의해서 제작이 된 물시계이고요. 이 물시계가 그대로 이어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이 2007년에 복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이 복원된 자격루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자격루는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시간을 알려주게 될까요? 그 원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격루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릇에 물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물이 지금처럼 구슬에 올라가게 하고 올라간 구슬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에 달려있는 장치들을 움직이게 하면서 종을 치게 하고 인형이 움직이게 하는 원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토마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오토마타라고 하는데요. 이 자격루는 물시계,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토마타라는 것처럼 자동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자동 시계 장치, 15장치라는 뜻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기만 하는 해시계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상태의 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이 자격루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컵과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물이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스티로폼 공에 있는 이쑤시개가 물에 차오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자격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이 자격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재료 꾸러미에서 이러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자격루의 몸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회색 몸체에 가운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빠지거든요. 빠지는 가운데 부분을 아래쪽에 보이는 홈에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홈에 끼우신 것은 이제 이 몸체를 세웠을 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몸체를 다 끼우셨으면 이제는 컵을 끼울 수 있는 이제 테이프를 이 부분에 붙여 볼 거예요. 자, 동봉되어 있는 테이프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가 긴 두 개의 테이프를 먼저 아래 옆쪽에 요 라인 있죠? 긴 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실 겁니다. 네.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넓은 거 있었어요. 작고 넓은 요 테이프는 이 맨 위쪽에 윗면에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붙여 주겠습니다. 양면 테이프 때문에 이 하얀 부분을 떼어내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컵 3개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마련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몸체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자격루에서 물을 받는 형태의 그릇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3개의 그릇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이다 보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 겹쳐지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3개의 컵 중에서 2개의 컵에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걸 그대로 옮겨서 2개의 컵에는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최대한 이렇게 요 안쪽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나중에 겹쳤을 때 이게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버리면 컵 바깥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 라인 있죠. 요 도너츠 라인에 맞춰가지고 요게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주시고요. 다음 또 하나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겠습니다. 맨 아래쪽 거는 구멍을 뚫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컵을 붙여줄 건데요. 맨 아래 거를 먼저 붙이셔야 돼요. 왜 맨 아래 거를 먼저 붙이냐면 이 맨 아래 게 수평이 잘 맞아야지 나중에 이 수평 공을 띄웠을 때 얘가 기울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이실 때는 바닥에 이렇게 잘 놓으신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바닥면이 수평이 되도록 잘 맞춰서 붙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닥 수평이 잘 맞은 상태로 붙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이컵, 플라스틱 컵을 붙여볼게요. 자, 붙이실 때 주의할 점. 아까 우리 구멍 뚫었던 거 보이시죠? 이 뚫었던 구멍이 여기서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 구멍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확인하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구멍이 여기 뚫려 있어서 여기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여기에 고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를 더 해야 되죠. 맨 위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이실 때 여기 구멍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확인하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플라스틱 컵이 고정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물이 채워지면 그대로 올라가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인형 형태를 만들 건데요. 저희가 복잡한 인형 형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물이 차오르면서 이 스티로폼 공이 떠오르는 형태로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스티로폼 공과 이쑤시개의 정중앙에 잘 맞춰서 쑥 집어넣어서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올라갈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덮개는 이렇게 덮개로 덮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넣어서 올라갔을 때 균형을 잡으면서 물이 채워진과 동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이쑤시개 구멍을 여기 안에 우선은 먼저 뒤쪽에 얘도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쑤시개와 스티로폼 공 끼운 것을 넣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균형을 잘 맞춰서 파란색을 이렇게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커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마지막 스티커는 이 두 번째 컵에 붙여줄 건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렇게 붙였을 때 물이 차서 얘가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는 이 위치가 몇 시인지 시간을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테이프를 가운데를 잘 보시고 맞추어서 돌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자격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자격루 안에 물을 한번 넣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쑤시개를 수평을 잘 맞춰서 넣으시고요. 맨 위쪽에 물을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지금 닫으면 여기 있는 보이는 요 아래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두 번째 칸에 물이 채워지게 되면 이 물이 이 아래쪽 맨 아래 세 번째 칸까지 구멍을 타고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아래쪽 세 번째 칸도 물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 채워진 물이 위에서 이 스티로폼 공이 점점 물에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쑤시개가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시간을 채우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간이 자격루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칸으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지금 스티로폼 공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스티로폼 공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서 살짝 중요한 거. 이 이쑤시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좀 잘 손으로 좀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얘가 떠오르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잘 올라올 거예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 파형에 의해서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이 스티로폼이 조금씩 밀리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시 또 물을 타고 이쑤시개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떨어지는 물의 속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이 뚜껑인데요. 이 뚜껑을 열면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물을 누르는 힘이 조금 더 세지게 돼요. 그러면서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로 이 올라가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이 저격루 잘 만들어 보셨나요? 아마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 컵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큰 컵을 이용해서 물의 양을 좀 더 늘리면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잴 수 있는 자격루도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격루 이외에도 많은 과학적인 발명품들을 만든 장영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영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장영실은 부산 동래영 관청 소속의 노비 출신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어머니는 그 당시 천민이었던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관청 소속의 노비였던 그의 재능을 알아보는 것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일찌감치 그를 관직에 등용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 발명품들을 만들었는데요. 간이나 혼천이 같은 천체를 관측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수표와 같은 어떤 측량기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농사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과 강수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관측했기 때문에 당시의 농사를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물시계의 원리를 알아보고 간이 자격루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자격루의 원리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예전부터 잘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미래의 과학자, 미래의 발명가의 꿈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